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성 선수의 DWAR, 즉 수비적 측면에서 산출하는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2.1승으로 이는 내셔널리그 야수 기준 6위, 특히 유격수 중에서는 2위일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국내 팬들은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찬사를 들을 만큼 이렇게 훌륭한 수비수일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매의 눈으로 날마다 수많은 선수들 틈 사이에서 옥석을 가리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는 당시 국내에서 뛰던 김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메이저리그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를 참고할 만한 지표가 바로 20-80 스케일이죠. 20-80 스케일도 WAR처럼 야구 선수들을 평가하는 지표이긴 한데요. 전 LA 다저스 알 캄파니스 단장이 1953년부터 사용했습니다. WAR이 타격, 주루, 피칭, 수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하여 계산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횟수라면 20-80 스케일은 타격, 파워, 주루, 수비 그리고 어깨 총 5개 범주에서 이 선수 재능 정도면 대략 상위 몇 %일 것이라 추측하에 8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20-80 스케일은 경기 기록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꾸준히 선수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선수 평가 대안입니다. 즉, 메이저리그 팀들이 스카우트하고 싶은 전 세계 유망주들의 능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데려올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보완 지표인 것이죠. 메이저리그와 같은 큰 무대를 꿈꾸는 전 세계 유망주가 많고 많지만 이와 반대로 메이저리그 팀들도 팀 입장에서 대박을 칠 만한 진짜 유망주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급지 않은 복권을 다른 팀들보다 더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해당 팀의 새로운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농사이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표인 것이죠. 이렇게 20-80 스케일을 토대로 데려온 유망주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르면 그 이후로는 팀당 매년 펼쳐지는 162경기 동안 해당 선수의 공식적인 누적 데이터가 적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WAR을 산출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진짜 실력이 공신력 있게 증명되게 됩니다. 김하성 선수도 국내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에 몸담고 있었던 시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레이더망에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히어로즈 구단 자체가 강정호, 박병호처럼 팀 내 주요 선수들이 더 큰 미국 무대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장해주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메이저리그 팀 입장에서는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던 상황이었고 김하성 직전 소속팀의 주전 유격수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소위 대박을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윗선을 설득할 논리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김하성 선수도 20-80 스케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기 전 다시 신인 선수의 처지로 돌아간 그가 받아든 점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일상인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첫 해였던 2021년 초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메이저리그 전체 탑100 유망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20-80 스케일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잡지사로 미국 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프로로 오는 선수들 그리고 일본, 마이너리그 등에 대해 다루는 야구 잡지를 편찬합니다. WAR을 산출하는 팬그래프도 20-80 스케일을 산출하긴 하지만 유망주 리포팅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기준이 현지에서 더 높게 평가되는 편이긴 합니다. 김하성은 20-80 스케일 기준으로 평균 51점을 받았습니다. 유망주 상위 100명 중 78위에 해당되는 점수였죠. 20에서 40대까지는 함량 미달, 50은 보통, 60은 메이저리그 상위팀에서도 주전급 실력, 70은 올스타 수준, 80은 명예의 전당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김하성은 타격 55, 파워 45, 주루 55, 수비 50 그리고 어깨는 50점을 받았습니다. 타격과 주루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김하성이 2할 7푼의 타율에 15에서 20개의 홈런과 도루도 이와 비슷한 15에서 20개를 기록할 수 있다고 대략적인 스탯을 예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병호 선수가 그러했듯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150km를 훨씬 상회하는 강속구에 고전하다가 이내 적응을 할 것으로 예상했죠. 수비는 김하성이 유격수를 보면서 3루나 2루 수비도 가능하다는 코멘트를 남기긴 했지만 공격 지표보다는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당시 현지에서는 김하성의 운동 능력과 당겨치는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KBO 리그에서 삼진보다 많은 볼넷을 골라낸 인내심이 있다는 것에서 공격 지표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속구 투수가 우후죽순 등장하여 강한 타구 또한 빈번한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물음표였죠.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양상과는 조금 다르죠. 타격은 2할 오픈 1리, 홈런 11개, 도루 12개입니다. 홈런과 도루 숫자가 비슷한 건 맞췄지만 모든 지표가 조금씩 떨어지죠. 반면에 김하성은 엄청나게 큰 손과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동양인 내야수가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 매번 수비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올 시즌 평균 송구 속도는 시속 87마일로 포스트 시즌에 참여한 유격수 중 1위이며 최고 속도 시속 95.2마일은 메이저리그 통틀어 전체 세 번째였습니다. 참고로 팬그래프의 20-80 스케일에서는 김하성의 어깨를 70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전 유격수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어쨌든 20-80 스케일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울 때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에게 애초 기대했던 공격적인 능력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저는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과거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신인왕 투표 2위까지 올랐던 유격수를 타격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레이드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는 트레이드 이후 새로운 소속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15년을 더 뛰며 영구 결번 및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레전드가 돼버립니다. 바로 아지 스미스인데요. 이 선수의 타격이 통산 타율 2할 6푼 1리, 통산 홈런 28홈런이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건 얼마나 수비 실력이 살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DWAR도 43.4승으로 역사가 오랜 메이저리그에서도 탑입니다. 그리고 쇼맨십 또한 뛰어나 공수교대 시 줄곧 덤블링 묘기를 팬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는데 부시 스타디움의 아지 스미스 동상을 조각한 조각가는 당신은 당신의 선수 생활 절반 이상을 공중에서 보냈습니다. 라는 멘트로 그를 적절히 묘사했죠. 김하성의 커리어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뛰어난 수비 실력으로 자그마치 13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받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슈퍼 내야수 정도의 수비 실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아지 스미스를 타격을 이유로 트레이드했던 샌디에이고에서 올해 2할 5푼 1리의 성적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영상의 댓글로 김하성 선수 타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타격 향상을 염원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응원에 힘입어 김하성 선수가 과거 20-80 스케일의 평가 결과를 모두 웃도는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인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